카드가 나오게 되면 자유로운 영혼이네. 어디 가나? 풀카드가 나오게 되면, 자, 풀은 가장 큰 키워드가 뭡니까? 시작이라는 키워드죠. 그래서, 니 뭐 시작하려는가 봐. 근데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준비가 안 됐죠. 자, 그러니까 어떨 때 풀이 뜹니까? 나 저거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풀카드가 뜹니다. 자, 그런데 풀카드가 떴을 때 바로 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풀카드는 여기 보면은, 자, 무계획적인, 활동적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래도 풀카드는 메이저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는 있다. 자, 그래서 풀카드가 어디에 가장 크게 많이 작용됐냐면, 어디에? 이동수, 변동수. 자, 해외 갈 때 풀카드가 뜨면 가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왜? 자,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풀카드 뜨게 되면 해외 가라도 됩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또 하나는 이사 갈까요? 했을 때 풀카드 뜨면 그달에 움직이게 돼요. 왜? 풀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풀카드는 그 다음에 또 풀카드는 내가 뭘 얘기하려 했더라. 잊어먹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밴드에 지금 김정은이하고 도널드 트럼프하고 지금 희한하게 또 어제 만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찍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저 어디 TV에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지금 동영상에 하나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영혼의 카드를 딱 해보니까 둘 다 22번이야. 둘 다 양력 생일을 계산해 보니까 둘 다 22가 뜩 나오는 거야.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22번이라는 것은 이 풀의 성향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풀의 22번을 계산을 해보면 4가 나오게 되거든요. 4는 뭡니까? 4가 이게 엠프로 제우스거든요. 그러면은 둘 다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자, 바보이면서 왕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자, 보여지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하게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둘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몰라, 자료가 안 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온라인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활동적이고 주동적이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준비가 덜 된 시작을 의미하고, 애정운에서는 어떻다? 자유로운 방랑자, 그리고 애정 편력이 있는 사람, 한번 찝어보는 사람, 나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어떤 풀카드다. 그래서 순수하고 자유롭고 무계획적이고 활동적이다. 자, 요리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법사는 보게 되면 다재다능한, 그리고 권모술수의,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 이 되죠. 그래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땅의 뜻을 잇는 사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면에서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마법사가 헤르메스를 상징하거든요. 헤르메스는 뭐냐면 이게 상업의 신, 도둑의 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다? 언변에는 항상 사기성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마법사가 뜨게 되면, 마법사는 이제 카드가 나오게 되면 세 개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능력자, 두 번째로는 자, 마법처럼 뭐가 됩니다. 진짜 매지션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도 마법사 카드가 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카드가 소드 7번이라든지 소드 5번이라든지 이런 카드라고 같이 나오면 뭐다? 사기꾼이다. 그래서 사기의 어떤 기운을 좀 가지고 있는 카드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재다능하고 권모술수가 있고 잠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언변이 뛰어나다. 자, 그렇게 또 적으세요. 옆에다가 언변이 뛰어난. 자, 그 다음에 창조력이 강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운이 강한 사람이죠. 매지션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내는 기운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들어내는 어떤 기운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위 여사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신비한, 이중적인, 그리고 갈등하는, 영감이 강한, 신비하고 이중적이다. 자, 여사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자, 여사제 카드에서 가장 큰 거는, 자, 선택을 보류하라. 지금 선택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비밀이 있답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비밀. 왜냐하면, 신비한 이중적인 이 말이 비밀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사제 카드가 뜨게 되면, 어쨌든 비밀과 연관성이 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자,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비하고, 이중적이고, 갈등하고, 자, 그리고 이 카드는 무조건 촉이 좋은 영감의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 소드2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소드2도 무녀 카드가 되거든요. 자, 무녀 카드가 되고, 자, 하이지 프랙티스 여사제 카드도 마찬가지로 약간, 영감이 강하면서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랑의 비밀도 사실은 여사제는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카드가 딱 뜨게 되면.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황제죠. 여황제는, 자, 품이 있는, 풍요로운, 풍요로운, 그리고 생산적인, 자, 낭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여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적인 면에서 누리는 사람이 여황제를 상징한다. 여왕이죠, 여왕. 자, 그런데 여왕이기 때문에 뭐는 잘한다? 자, 남을 부드럽게 보살피는 건 잘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잘하냐면, 얘는 엄마기 때문에 누구는 잘 보살핀다? 자식. 엄청 자식은 잘 보살핍니다. 그래서 자식은 굉장히 잘 보살핀다. 이 카드가 뜨게 되면. 자, 그리고 남을 부드럽게 어떤 케어해주는 에너지도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준다? 왕이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약간, 얼굴 마담으로 허우대만 조금 좋을 수도 있다.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만판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낭비할 수 있는 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또 안에, 여왕제 안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품이 있는, 풍요로운, 그리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그리고 낭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황제는 위엄 있는, 권위 있는, 고지식한, 지배적인. 자, 그래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안에 있는 아버지를 상징하죠. 아버지를 상징하면서 뭐다? 자,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를 상징하며 황제의 가장 큰 키워드는 자수성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아버지 크로노스죠. 왕을 제끼고 왕이 된 제우스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직도 이 철갑을 벗지 못하고 앉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 아프다는 그도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게 다리 아픈 키워드도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벌겋기 때문에 자, 심장, 혈액 요런 거 안 좋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엠프러는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가진 자수성가 형을 의미하고 자, 그다음에 왕으로서 대접만 잘 해주게 되면 그 왕의 세계에서 사는 건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카드가 뜨면 두 가지야. 하나는 만약에 문서운에서 이 카드가 뜨게 되면 문서운이 좋다. 자, 왜냐하면 이 뒤에 지금 딱 막 있잖아. 자, 그리고, 자, 그래서 문서운에서 쓰면 좋다. 두 번째로는 이 카드 뜨면 그냥 왕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야. 남자 권위. 이거 진짜 많이, 이거 나오게 되면 뭐라 해야 되는 거, 그 생각 많이 듭니다. 오히려 메이저 카드가 뜨게 되면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말 들거든요. 그럼 이거는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적용이 많이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라. 문서운에는 좋다가 되고 절대 성질 굽히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고 자, 건강운에서 뜨게 되면 어쨌든 고혈압, 다리 아픔 그런 거에 있을 수 있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황제 카드는 보수적인 거죠. 자, 그 교황 카드는 보수적입니다. 황제는 지배적이긴 하지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구신의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거 다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교황은 하늘에서 자기 권위를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옛날에 어제도 인문학을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문학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기서 교황들이 뭔가 그 베니스가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막 얘기하더만. 그게 처음에 아예 베니스는 원래 고기하고 소금밖에 없었대. 근데 그거에서 굉장히 못 살았는데 그게 교황이 인정해야지만이 그게 무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 이 교황들은 어떻다? 보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면서 자기 편 제일주의, 클래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 교황이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규율적이고, 보수적이고, 신성하고, 그리고 중재하고, 교육적이다가 되죠. 자, 그래서 교황 카드는 교육적이고 철학적이다 하면 딱 맞습니다. 자, 황제는 자기 경험 중시하기 때문에 책 안 본다가 되고, 교황들은 철학적이고 규율적이기 때문에 그 규범이라든지 책을 먼저 본다. 요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한테 이 대머리 둘이가 엎드리게 되면 혜택을 주는 어떤 클래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천국의 열쇠하고 재정의 열쇠가 있거든요. 열쇠를 보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줄을 잘 쓰면 천국도 가고 돈도 벌게 해주고, 자, 그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밑으로 줄을 잘 서야 된다가 되고, 그 다음에 중재하고 중개인, 중매인이라는 뜻도 이 안에 교황 카드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황 카드가 뜨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맡겨야 되죠. 어디에? 자, 그래서 부동산에 맡겨야 된다. 잘하는 업체에 맡겨야 된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곳에 다 맡겨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키워드가 교황 안에는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황이 규율적이고 보수적이고 신성하고 그리고 중재하고 교육적이고 요리 되죠. 자, 그 다음에 연인은 사랑하고 이어주고 자, 다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삼각의 어떤, 이 안에, 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신을 좋아하는 어떤 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되고, 사람이 사랑만, 우리가 뭐 연인만, 사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6번 카드는 또한 동업에 굉장히 유리한 카드입니다. 동업. 자, 동업의 조언. 그리고 주변의 관계성을 넓혀야 하는, 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변의 관계성을 넓혀야 하는. 근데 애정운에서는 어쨌든 러브 카드가 되면 어떻다? 자, 인연이 있는 사람이죠. 운명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가서 꼭 만나봐야 된다. 요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안 좋아할 수는 있는데 무시할 건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꼭 만나봐야 된다. 자,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연인 카드는. 그 다음 7번 카드 한번 보세요.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자, 조화와 균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욕정이 강하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수를 읽어주는 이동수가 강하다. 전차 카드 옆에 적으세요. 이동수가 강하다. 자, 그럼 책 뒤다 볼 필요 없고 이것만 좀 과제 주면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하면 됩니다. 이동수가 강한. 그리고 이거는 자, 전차 카드는 또한 뭐냐면 승진 가능한 승진도 되죠. 전차 카드는 자, 승진이 가능한. 자, 근데 전차가 안 오는 이유는 뭐랬어요? 제가 안 온다, 이가. 이 지금 이 전차가 막 달리고 있다, 이가. 지금 이게 원래를 볼 때는 이게 지금 옛날엔 달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사실 안 달리고 있어요. 스핑크스가 딱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까만 스핑크스하고 하얀 스핑크스하고 이 말 안 듣게 생겨가지고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안 달리고 있는 거야, 사실은. 전차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를 잘 구슬러서 가야 돼. 자,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얀 거, 까만 거, 우리 잘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고, 자, 그 다음에, 뭔가, 이게 RS를 상징하기 때문에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차 카드가 사실 뒤에가 제일 뻑적합니다, 집이. 다른 카드들보다. 자, 목적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있는 집 자식이에요. 뭔가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고 남성적인 욕정이 좀 강한 사람이고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이고 또는 전차는 뭐가 필요하냐면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게 전차가 안 오는 이유는 뭔데? 돈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가 빠르게 진전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이 진전이 안 돼. 재물이 세모예요? 그렇지. 저놈이 돈이 없는갑다. 재물이 세놈이 세모입니다, 세모.
자, 그 다음에 힘은, 자, 그래서 전차는 어쨌든, 자, 이동수, 변동수, 승진운, 남자가 주동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역할에 다 긍정적인 어떤 것을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렝스 카드는 지혜로운, 그리고 힘이 있는, 그리고 관리 능력이 있는, 자, 인내하는. 그래서 여자가 이 사자를 엄청 다스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스트렝스는 여자의 힘으로서 무한대를 머리에 달고, 자, 머리에 꽃 화관을 쓰고, 자, 그리고 꽃벨트를 하고 사자를 다스리는 모양인데, 사자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모든 욕망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남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렝스는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다. 연애의 주도권도 여자에게 있다. 일의 주도권도 여자에게 있다. 다 그래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자가 여자를 못 부나? 못 불 수도 있죠. 처음에는 잘 구실을 샀다가 힘이 딸리고 못 다스리면 못 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궁극으로 여자가 힘이 딸립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빠르게 해서 어떤 결정을 보기는 봐야 돼요. 그래서 체력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한데 굉장히 나중에 어쩌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여성분이 계속 다스려내려면 긴 세월을 계속 이 일을 계속 하시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이거 해줘야 돼요. 물론 카드는 긍정의 카드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안에 주도권 여자에게 있지만 분명히 세월을 끌다 보면 체력이 소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얼마나 사자가 무섭습니까? 무서운데 이 사자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두려움 또한 지금 굉장히 안고 있는 거야. 그 스트렝스가. 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에너지가 소진되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긴 시간을 가게 되면 분명히 문제는 올 수 있다. 그 얘기 하셔야 돼요. 건강적인 면에도 보면. 근데 이건 다 해낼 수 있긴 하죠. 그냥. 그래서 지혜로운, 힘이 있는, 관리 능력이 있는, 그리고 인내하는. 자, 그 다음에 은둔자. 자, 은둔자는 현실 세계에서는 다 쓸데없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둔자는 은둔하는 철학적인, 그리고 멘토적인, 자, 물질 능력의 부족.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신적인 멘토 이런 거 된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빼고는 나오게 되면. 자, 그리고, 이 여사제 카드도 우울한 카드고 은둔자도 우울한 카드죠.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것을 상징하면서 뭔가 우울함을 상징하는 카드다.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은둔자는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은둔하고 철학적이고 멘토적이고 물질 능력이 부족. 다 XX 해놨죠. 그래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자, 뭐 할 때만 씁니까? 영적 스승에만 쓰죠. 그리고 건강으로는 뭡니까? 노이성 질환. 그리고 눈도 어둡죠. 눈도 어두운 어떤 모습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영적 스승을 구할 때는 좋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는 10번은 운명적이고 행운이고 터닝 포인트고 반복되고. 아시겠죠? 이거는, 자, 운명의 수리바퀴가 뜩 뜨면 어쨌든 78장 중에서 제가 운명의 수리바퀴는 굉장히 긍정을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카드는 뜨게 되면 최선을 다하라고 제가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주의 중심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떠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신이 주는 기회니까 니는 최선을 다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뭔가 좋은 현상이 온다. 근데 이게 계속 바퀴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꾸 시절의 인연이 반복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만나지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인연의 어떤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근데 잘못하다가는 요리 될 수도 있다. 요 밑에 해가지고 딱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요 위로 올라타야 위쪽으로 가게 되죠. 자, 밑으로 내려타게 되면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하여튼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디 나야 제일 좋다? 제가 미래에 나와야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운명이었고 현재의 운명이고 미래에 나왔을 때 미래에 나오게 되면 운명의 수레바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말해준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카드, 저스티스는 보세요. 공정한, 법적인, 신중한, 결정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저스티스는
또 하나는 중립적이나 적으세요. 중립적인. 자, 중립적인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게 되죠. 자, 그러므로 해서, 자, 저스티스는 그 결과에 나오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결과에 나오게 되면. 어떻겠어요? 응? 자, 결과에 나오게 되면, 우선 결과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어떻게 된다? 기간이 걸린다고 했죠. 제가 11개월, 앞으로 11개월이 걸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스티스 카드는 법과 굉장히 관련 있는 카드다. 그래서, 자, 과거에 나왔다면 이미 법과 연관될 수 있다. 현재에 나오면 법과 지금 법으로 해야 된다. 자, 미래에 연관되면 법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죠. 애정 문제 이거 딱 나오면 이혼소송 중이지 해도 됩니다. 이거는 과거에 나오게 되면. 자, 어떤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혼소송 중이가 이혼했나? 라는, 그런 말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법률적인 것과 관계가 있고, 그게 과거면 과거에 있었고, 지금 현재면 현재에 있고, 미래면은 미래에, 이제 소송해야 된다. 소송을 물었을 때 이 카드가 뜨면 소송해야 된답니다. 소송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카드로 뜨고, 자, 그 다음에, 요 카드는 제가 나오게 되면 어쨌든 정의 카드이기 때문에 결론은 긍정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하지만 11개월이 걸리게 되니, 자, 11번이 되죠. 11개월이 걸리게 되니, 긴 기간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개월 뒤에 결론은 긍정. 긍정. 나한테 긍정.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긍정.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기간은 걸리지만 나한테는 긍정.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억수로 많이 뜨거든요, 사실은. 나오게 되면 이게 또 애매한 카드가 이 카드예요. 나오게 되면, 생활 속에서는 나오게 될 때는 나는 이쪽 저쪽도 아니고, 딱 재면서 중립의 입장을 딱 지킬 때 이 카드가 거의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 해야 되노? 일진이나 이런 속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할 확률이 큽니다. 중립적인, 그리고 신중한, 중립적인, 그런 카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븐이라든지 아니면은 켈틱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럴 때는 법률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을 때는. 자, 그렇게 키워드 약간 정리하시면 됩니다.